안녕하세요. 요가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 집을 팔고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 새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두 군데 집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했고 최종적으로 홈런까지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두 집 중에서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이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블록 정도 차이에 아주 가까운 두 집이었고요. 그리고 땅 사이즈도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이가 났었죠. 제가 산 집은 91만 불이고요. 그 두 번째 집은 최종적으로 89만에 팔렸습니다. 제가 이 구매를 제대로 잘 성사를 시켰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인스펙션을 한 9군데를 갔지 않습니까? 그 9군데를 갔던 집 중에서 거의 한 두세 군데는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나머지 집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시장이 좀 많이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집에 아침에 첫 번째로 갔었는데 다른 보러 온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제가 부동산 직원한테 약간 관심을 보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겨줬어요.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전부 다 괜찮은데 첫 번째로 걸렸던 게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펜스 중에 나무 기둥 하나가 집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뭐 90도에서 한 이 정도로 넘어가 있는데 그 뒷집에는 밤부 펜스가 이게 다 쳐져 있는 겁니다. 기둥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으로 지나가는 이 레일이 있는데 레일이 거의 벌어져 가지고 이 바람이 좀 많이 세게 불거나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기둥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집의 바닥이 나무 바닥인데 이 나무 바닥 중에 세탁실 앞쪽에 한 칸 정도가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직원한테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진 않았을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세탁기 잘못 쓰다 보면은 물을 뭐 범유해 가지고 물이 넘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이 넘쳐 가지고 팀버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어났던 부분인데 미관상으로는 보기 싫은 정도. 근데 살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정도인데 이것도 눈에 가시니까 체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집에서 나와서 가라지를 딱 보니까 가라지에 뒤에 차가 후진을 하든지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살짝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나 앞에 이렇게 봐서는 그냥 대충 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이 햇빛에 딱 비치니까 딱 보니까 저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직원한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산다면 이 세 가지는 이 집주인이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직원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가격만 맞으면은 everything is possible 그러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돈만 맞으면은, 그죠? 고저는 집에 보통 인스펙션을 가게 되면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올 때 부동산 직원한테 이 집 나도 마음에 드는데 일단 다른 집들도 한번 보고 다시 올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 후에 그 부동산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이 집을 팔게 되면은 집에 인스펙션을 가면은 그 리스트를 다 작성했는 그 고객들한테 부동산 직원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해요. 그날이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직원이 다 전화를 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 피드백을 받은 거를 가지고 집주인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집주인이 내가 금액이 이게 너무 센가? 이거 시장이 지금 어떤가? 약간 파악도 되고 실제로 구매자들은 어떻게 이 집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하려고 부동산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부동산 직원한테 그 집이 광고에 나와 있기로는 95만 불에서 98만 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동산 직원이 이야기를 하기를 첫 번째 관심자가 98만에 오퍼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욕심이 더 나니까 조금 더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물 건너갔고 그리고 두 번째 관심자가 95만 불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첫 번째 관심자가 98만에 왔었는데
난데없이 95만에 오니까 기분이 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질질 끌다 보니까 두 번째 관심자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이 못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광고가 한두 달 넘어가다 보면은 이 구매자들도 늘 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가가 보다가 왜 이 집은 아직까지도 안 팔리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당연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 집에 문제가 있거나 두 번째, 집의 가격이 시장하고 맞지를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안 팔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자들도 주춤거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집은 포터 데이비스라고 대형 건설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지어진 지가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보통 대형 건설회사는 워런티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면은 가격만 약간 내고를 잘 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제가 부동산 직원하고 홍정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부동산 직원이 전화가 왔을 때, 야, 나 가격이 좀 걸린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동산 직원이 저한테 일단 가격을 먼저 한번 던져보래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너 가격이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면은, 야, 너 실망할 건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보래요. 그러면, 야, 내 미안한데, 야, 너네 지금 광고에 95에서 98만에 올려놨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집보다 도로 한 칸 밑에 내려가면은 그 집은 광고를 80만 초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너 집, 이 집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야, 나는 88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직원이 구자가 시작하는 그 밑으로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9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돼. 구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약간 빠질 것 같은 그런 듯한 느낌으로 야, 나 진짜 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하는데 90, 그 이상은 안 돼. 90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직원이 알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봐서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나한테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부동산 직원한테 그 집을 다시 한번 주말이 아닌 평일에 아무도 안 올 때 내가 그 집에 다시 한번 가서 인스펙션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시간 약속을 잡아서 집사람하고 같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쭉 살펴봤어요. 뭔가 또 제가 못 봤던 그런 하자가 있지 않나. 생각도 못했던 하자가 이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오면 정말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워낙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호주인인데 호주인 아줌마가 하시는 사업이 양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양초 제조하는 막 이런 도구들하고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정리를 해놨던 게 전부 다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을 팔면서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서 봤을 때, 이 집주인도 저희들만큼 또는 그 이상 청소한 게 눈에 실질적으로 확 보였어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이런 게 없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그리고 이 집주인이 첫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집에 살면서 거의 10년 동안 문제가 있었다면은 자기가 사는 집이니까 웬만한 건 다 고쳐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판매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의심이 가겠지만은 첫 집 주인이고 10년 정도 살았으면은 정말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인스펙션은 끝났고 그리고 이 부동산 직원 아버지하고 계속 이 내고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집에 대한 이 가격으로 오퍼를 넣으려면 그냥 구두상으로 내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직원이 요구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최소한 디포짓을 2,000불 정도를 걸고 네가 얼마를 내한테 오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안 맞아서 이거 판매할 수 없어. 그래 버리면은 그냥 2,000불을 돌려받는 겁니다. 제가 이 90의 이야기를 하고 집주인은 조금 더 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 집주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주인도 다른 집을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집을 제가 계약을 하는 당시에서 제가 우리 이 집의 세틀먼트가 거의 한 달 반? 이 집에 이사를 가는 이 집의 집주인도 자기가 이사 가야 될 집을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뭐 한 달 반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한테 팔려면은. 아니면은 저 말고는 다른 사람 또 기다려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또 어떤 구매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팔고 나가는 게 좋겠죠. 가격이 물론 그 전에 두 번보다 훨씬 떨어진 가격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아끼다가 똥 된 경우죠. 안타깝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가격에 사서 들어간다라고 믿고 싶고요. 제가 이 집을 팔면서 디포짓을 5%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10%를 못 받았기 때문에 10% 그러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이 집의 판매 조건은 처음에는 디포짓 10%였는데 제가 5%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절충을 해줬습니다. 5%에 맞춰줬어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다른 집을 사서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디포짓에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친인척한테 돈을 끌어당기고 했는데도 모자라서 최종적으로 부동산 직원이 이게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10,000불만 더 쓰라고. 10,000불만 더 쓰면은 이 계약 진짜 그냥 끝이라고. 그렇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 못해서 제가 91만 불이라는 금액을 확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요즘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부동산 직원이 저한테 문서를 보내줄 때에 계약 기본 조건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뒤에 펜스 수리, 두 번째 이 마루바닥 수리, 그리고 세 번째 그 가라지 문짝 수리 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걸었고 디포짓은 5% 제가 다운사이징해서 가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홈런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홈런이 신청이 거부가 되면은 이 계약은 파기된다는 거 그거를 다 작성을 한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줬고요. 그리고 이 집 파는 거를 또 이제 그 컨베이언서 그냥 쉽게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론 브로커를 통해서 제가 신청했던 홈런이 승인을 받았고 제가 모든 과정에서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세틀먼트가 10월 3일인데 언제쯤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갈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주인은 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9월 뭐 22일에서 25일 정도 이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이사 나가고 나면은 세틀먼트는 10월 3일이지만 그거보다 뭐 한 2, 3일 전에 내가 이 집에 이사 갈 수도 있겠니? 그러니까 부동산 직원이 내가 현재로서는 약 9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이번 주 주중으로 이 집주인이 이 이사 가는 집에 대한 홈런이 결정이 나고 나면은 이쪽도 계약이 성사가 되니까 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바로 나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집 구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 가는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집을 구매를 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집에 구조상이라든지 어떤 하자가 있으면은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인스펙터를 구해서 이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부동산 직원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 부동산 브로커한테 이 하우스 인스펙션을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하고 싶으니까 언제쯤 할 수가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동산 직원이 안 그래도 이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에 이 인스펙션 업체를 통해서 받아둔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별도로 신청을 하면은 금액이 1,000불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서류 받아서 나한테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서류가 있습니다. 리포트에 보시면은 이 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떻고 뭐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을 사실 때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하우스 인스펙션을 꼭 하시라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는 집을 구매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집을 사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입장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